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계속해서 진행을 맡은 앵커 온인주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을 머니왕으로 만들어드릴 해안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몸이 축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서 매일매일 좀 자가진단 키트 확인을 해보는데요. 결과는 계속 음성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춘공증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좀 기운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광빈 위원과 시장의 맥을 잡고 주도주까지 얻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채널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8로 함께하고 싶은 위원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는데요. 임광빈이라는 문자 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우리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포털창에 머니왕을 검색하시면 머니왕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여하고 싶은 위원의 얼굴을 클릭하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 중 못다한 이야기 여기에서 대방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시촌에 수능 1타 강사가 있다면 여의도에는 1타 강사 이분이 계시죠. 인베스터 임광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의 맥을 쫙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종목 발굴까지 힘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정말 많아요. 지금 한 20만 명, 30만 명. 맞아요. 30만 명, 오늘 38만 38만 네, 명 이렇게까지 또 나왔는데 발표됐대요. 저도 예. 자가진단 키트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해볼 때마다 음성이더라고요. 건강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좀 콜록콜록거리고 예. 기침도 나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저기 보건소 가서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해봤는데 매번 음성이에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고열도 나고 인후통이 특히 심하죠. 맞아요. 이 침을 삼키게 되면 굉장히 따갑고 아픈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코로나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슈퍼 면역자가 되죠. 대부분의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을 텐데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백신 맞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를 알고 보면 사실 코로나 걸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걸려서 빨리 낫게 되면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도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독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눈을 딱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주식이 몇 배가 올라서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막 엄청나게 막 수익이 많이 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죠? 네.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맨날 2%, 3%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 그 안에서 내가 2%, 3%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작은 수익을 가지고 그런 계좌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비밀은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을 다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2배, 3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많이 태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한 주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30%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종목을 70% 비중을 때리거나 아니면 정말 과하게 잡아서 90% 아니면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많은 비중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종목이 1%만 올라가도 전체 계좌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자, 우리 주식시장 22년도의 테마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1년도 2월 달에 우리 FOMC 회의 연준의 의장 파월 의장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물가 상승률 2% 수준이 우리의 목표치고 2%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CPI 지수 발표할 때마다 5%, 7%씩 올라갔죠.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파월도 바이든도 물가 상승을 현재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제유가가 막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하는 얘기가 러시아 핑계대고 있죠. 애초부터 유가를 잡을 생각이었다, 물가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유가는 170달러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테마가 화두가 될 것이고 이제 다른 것들 볼 게 아니에요. 반도체, 바이오, IT 좋은 종목들 많은데 내가 사고 나서 2배, 3배씩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두산중공업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는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 탈원전 폐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지만 우리 원전 관련주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원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단순하게 국내 주식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정부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뭐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시각을 확대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추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EU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의 대부분 3분의 2가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 의존도를 확 줄이겠다. 특히나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 이제 수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는 겁니다. 네,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죠. 자,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게 독일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비중은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해오는 천연가스 비중을 확 낮추고 자,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쪽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 트랙 전략으로 봐야 돼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탈원전 폐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주식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방향성을 봤었을 때 대체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이 방향성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속도율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나 금리 인상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는 약달러의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을 경제 상황은 약달러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TV방송에서 또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약달러의 인플레이션. 약달러의 인플레이션 때 뭐가 잘 가느냐? 신재생 에너지가 언제나 잘 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풍력 쪽의 CS 윈드나 태양광 쪽의 OCI와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 또 가격 전략 같은 것들은 이후에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무방에 참여하셔서 이런 가격 전략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전쟁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석유 발전에 대한 어떤 석유 에너지 의존에 대한 부분의 종말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라고 강조해주고 계시죠. 저와는 여름에도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런 걸 많이 주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요. 이미 뭐 유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에 대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라고 그때부터 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네요. 예, 계속해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 상황들 쭉 훑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 예.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좀 헷갈렸는데 종목 조금 더 남았다고 하시네요. 암호화폐 관련주의 시세가 요즘 좀 붙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에너지 쪽도 좋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장기 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의 비중을 또 두면서 그 안에서 시장에서 섹시한 종목들, 트렌디한 종목들을 잡아내야 되죠. 자, 재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 CBDC에 대한 논의 이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21년도에 CBDC 관련주들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자, CBDC 암호화폐와는 다르죠. 가상화폐와는 다른 디지털 화폐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고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조개 껍데기랑 소금을 가지고 물건을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동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폐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는 어떤 형태일까요?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 CBDC라는 것이죠. 자, CBDC는 우리 발전된 통화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가 좀 이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봐야 될 텐데 관련주들 얼마 없어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한네트죠. 한네트.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한네트 그리고 KCT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네트, KCT 그리고 로지시스 딱 3대 종목. 네, 이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CBDC 하게 되면 한네트, KCT, 로지시스 뭐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미인이고 저렇게 봐도 미인이고 자, 미인분들 우리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미인 주식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CBDC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 공략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BDC 관련 테마주에도 주목을 하셨습니다. 각 정부에서 이제 CBDC 발행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연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맞물린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KCT와 한네트, 로지시스까지 종목 콕 집어주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준비된 화면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참 왜 내가 사면 그때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고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좀 답답한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종목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의 도움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문자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왕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인데 쉬시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전화 네. 주신 거 보니까 종목이 많이 속썩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뭐 그냥 크게 속썩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신테카 바이오를요. 신테카 바이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200원에 20% 했는데 예. 조금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그 전문가님 제가 찐팬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시기를 얼른 전화 드렸습니다. 목표가 좀 알 수 있어 단기하고 그러니까 1차, 2차 목표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와, 우리 시청자님 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예, 이 종목 사실 많은 분들 소위 이제 물려 계시는 종목, 예,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 근래 매수를 하시고 약간 수익권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 생각에 이제 팬심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거든요. 바로 임광빈 네. 의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찐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또 방송 네.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네.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네. 매수하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요즘에 시장이 막 좀 안 좋으니까 좀 네. 짧게도 보고 다시 재매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안 그러면 단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2차 그 저항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카이노스 매드랑 같이 이 치매 관련된 부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들 네. 때문이죠. 신테카 바이오 AI 바이오 쪽으로 유망한 기업이었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추천을 드렸었죠. 12월 달에 JP 모건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JP 네네.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만 관련된 종목들 좀 바라보시고 이후에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4,000원대 다시 재매수를 하셨으면 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사실은 이날이거든요. 이날 12월 네, 7일의 자리입니다. 12월 7일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던 자리인데 이 종목을 요렇게 그어볼게요. 네,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은요. 이 앞에 있는 3월 2일 날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 앞자리가 매물대여서 그래요. 가격으로 치게 되면 15,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1차적으로 15,300원대를 바라보시고 자, 근데 이 종목과 네.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카이노스 매드인데 카이노스 매드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윗방향으로 뚫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카이노스 매드가 3,000원을 뚫었으면 신테카 바이오도 여기서 윗방향으로 더 강하게 올라갔을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테카 바이오는 10% 정도의 수익권이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좀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해 네,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주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언제나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광빈 위원의 찐팬이라고 하셨는데, 예, 위원님과 통화하고 나서 바로 이제 끊어버리셨어요. 역시 찐팬 인증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약간의 수수료 정도 챙길 수 있을 만큼 수익권이신데, 큰 욕심 갖기보다는 한 10%의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매도를 고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사실 미국 암학회 AACR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앞두고 바이오주들의 반응이 요즘 좀 있던데요. 사실, 네네. 그것 큰 기대 걸 만큼은 아닌가요? 사실 우리 바이오가 매달 이슈가 있어요. 매달. 맞아요. 매달 이슈가 있고 매달 학회가 있고 유럽에도 학회가 있고 유럽 뭐 임상종양학회든지 아니면 암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암학회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매달 있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바이오 학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오 하게 되면은 학회 나가게 되면 이게 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 학회들이 우리 주시장에서 떠오른 이유가 과거에 15년도에 한미약품이 이런 컨퍼런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신약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렸죠. 그때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라이센싱 아웃이 그 자리에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최근에 이 종목들 보게 되면 약합니다. 대장주들이 못 가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멀어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군요. 사실은 바이오의 최대 행사라고 하며 연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그를 앞두고 단기 관점에서 과거에 좀 말씀을 주시고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챙기셨을 거예요. 이후에는 아주 큰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 관점에서 의견 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관련 이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 전화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왕 연결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00원에 20%요. 3,100원에 20%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예. 올랐는데 어떻게 손실 약간 보고 계시네요. 언제 예,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 며칠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러면 반짝 막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시장의 중심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려봐도 되는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예. 위원과 통화해 보세요.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한해운 매수하셨는데 대한해운 혹시 매수하신 이유 있으신가요? 요즘 해운주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네. H&M이나 페노션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좀 잘 보고 계시네요. 저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2,000원대 후반대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우리 대한해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HMN, 페노션,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까지 여기 해운 4대장 종목들이 지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해운주가 움직인다는 건 앞으로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당 종목들 좀 내용들이 다릅니다. HMN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우리 페노션 같은 경우는 곡물 벌크선이고 대한해운은 철강의 벌크선이죠. 자, 이 벌크선의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이 철강석과 관련해서 투자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을 다시 재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아시죠? 호주랑 브라질인데 호주랑 브라질에서 우리 철광석을 가지고 올 때 비행기를 실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뭘로 가지고 와야 되냐? 대한해운 배로 실어서 와야 됩니다. 철강석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비행기 실어서 가지고 오면 비행기가 다 추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다가 실어서 와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석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고 자,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과 관련해서 원자재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황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원자재 시황이 좋다는 건 해운주도 좋다는 것이고요. 대한해운 지금도 쌉니다. 3,000원대 이것은 팔 필요도 없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라볼 것도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3,000원대 후반 그리고 4,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대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도 이 상승장의 끝자락이었던 7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식이 꺾인 이유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약달러 인플레이션 구간이 오게 되면 시장이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종목 이 구간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3,000원대 후반까지 쭉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이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간이요. 자, 그런 저희가 것들은 딱- 시장의 타이밍과 그다음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주식을 가지고 갈 때 타이밍과 때와 관련된 부분은 하늘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시면 연락 더 주시고요. 3,000원대 후반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꼭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해운 체크해봤습니다.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파라텍 먼저 보겠습니다. 2,300원을 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올까요? 꼭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저 장대 음봉 뭔가요? 지금 1,905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쓰리실 것 같은데요. 예, 소방 설비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이 산불이 나면 안 되겠는데 그 산불이 날 때 한 번씩 이제 시세가 났다가 단기적으로 시세만 분출하고 끝났던 종목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식을 할 때 예. 내용을 모르고 주식을 일단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면 일단 사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세요. 우리 주식은 그게 아니죠. 내용을 알고 이 종목을 사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지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빨간불 들어오면 일단 샀다가 종목이 물리면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주식은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들 1,000개씩 물려보면 1,000개 종목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종목 저 종목 다 아는 이유가 다 물려봐서 그래요. 자, 파라텍. 이 종목은 소방설비 관련된 종목이죠. 산불 나게 되거나 큰 화재가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날 3월 7일 날 18% 급등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 시세가 14% 급등할 때 아마 따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움직인 이유는 산불이 전국적으로 크게 났었기 때문이죠. 정말 단기적인 테마일 뿐이고 아주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보게 되면요. 네, 나는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숫자만 보세요. 자, 이 종목 숫자를 보시게 되면 18년도에 1,900 벌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1,200억, 1,100억, 1,129억. 네, 매출이 계속 줄어듭니다. 차트도 당연히 우하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당일날 떨어졌었을 때 손절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저 종목 다 물려봐서 안다고 하셨어요. 참 비싼 수업료 내고 얻은 능력이네요. 많은 실패를 거쳐서 지금의 임광빈 위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실패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이걸 경험해 본 임광빈 위원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 상담 그런 관점에서 이어갈 텐데요. 자, 다음 문자는 한화투자증권 보겠습니다. 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머나! 비중 100%, 머니왕님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5,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4,940원이라 손실폭도 큰데 비중이 저 너무 신경 쓰이는데요. 사실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중이 100% 들어가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단 비중을 100% 뒀다는 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비중을 100% 두셨다면 오히려 짧게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됐었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게 되면 사실 비중 100% 들어가면 3% 수익권에서 자르는 매매도 필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또 팔아야 되는데 자, 비중 100%가 들어가서 아니면 과하게 종목이 비중이 들어갔는데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전권만 오면은 다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종목이 한 3%만 하루에 올라도 하루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투자증권 모멘텀은 두 가지죠. 증권사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야 상승을 할 것이고 또 두나무가 IPO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나무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두나무 관련된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거시경제상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언제 두나무가 상장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두나무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IPO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투자증권이든 우리기술투자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든 다시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개인적으로 6,5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딱 좋은 자리거든요. 비중이 100%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움인데 만약에 이 좀 여윳돈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본정권 부근에서는 꼭 빠져나오시는 방향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본전 근처죠. 6,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만회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은 물론 CBDC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이걸 차이일 텐데 왜 앞으로 암호화폐는 안 좋을 거라고 보셨어요? 암호화폐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자, 암호화폐 역할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풀린 통화량 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들어가면서 이게 격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이든 자본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일정량의 통화량이 계속 풀려야 되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왜 왔냐? 6년치 풀려야 될 통화량이 1년 만에 풀렸기 때문에 6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통화가 한 번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것을 대체한 게 바로 가상화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고 시장에 화폐를 풀 때
이 격리 통화와 관련해서 초과준비금과 지급준비금 제도를 폐지시켰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가상화폐인데요. 자, 가상화폐 격리된 통화가 그러면 시장에 풀려야지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현재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는 이 자리에서 상승하면서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만나는 지점이 경제 끝지점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용이 깊은 내용들이죠. 예.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대체에너지인 원전 이런 것들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런 내용들 모두 무방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무방에 들어오셔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우리 주식으로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네요. 맞아요. 암호화폐가 기존의 통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대안으로 CBDC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참 들을 거리가 많고 그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 연결되는 게 많은데 방송 중에 그 깊은 이야기를 다 못 푸시기 때문에 무료 방송 통해서 방송 직후에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 한번 AS 받아볼까 하는데 지속적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CS 윈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나요? 3월 7일에 말씀을 주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갈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는 단기가 좋아, 나는 스윙이 좋아, 나는 중장기가 좋아, 나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네, 모든 분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요. 단기도 잘해야 되고 스윙도 잘해야 되고 중장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2월 달에는 테마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휴마시스 100% 갔어요. 중앙에너비스도 150%, GSE도 100%, 그것도 일주일 만에 종목들이 날아갔는데 이제 와서는 방향성을 조금 틀었죠.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시가총액이 단단하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약달러의 인플레이션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의 비중 베팅을 해서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방향성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방향성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마 3월 우리 대선이 끝나고 나서 CS 윈드를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걱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쪽을 폐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나라는 시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3월 10일 날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장 초반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단순히 대한민국의 이 테마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는요,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방향성을 가게 되면 당연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자, CS 윈드 전 세계 풍력 타워 1위 기업이고 이 풍력 타워를 만들었을 때 핵심은 무엇이냐? 수명이 20년 이상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명 20년 보장되는 기업 어디입니까? CS 윈드입니다. 자, 이 기업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유럽의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은 발주가 이어질 수 있고 또 미국에 작년 5월 달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그 투자한 게 이제부터 실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싼 기업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10만 원 이상까지 가지고 가는 명품 주식으로서 오랫동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품 주식이요. 한번 기대를 갖고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먼저 봤는데요. 다음은 GSE 보겠습니다. 2월 14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3,900원의 매수가였는데 최고가 수익률이요.
2배 넘겼네요. 130%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세 분출한 이후에 지금 그 수준보다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어서 이거 AS 좀 긴급하게 받아봐야 될 텐데요. 물론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GS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더 이상 GS이든 중앙에너비스든 이 유가 관련주, 전쟁 관련주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GS와 같은 종목들의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셔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 종목 2,0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관련주는 평화적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아니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전쟁이 무르익게 되면 종목들이 빠지게 돼요. 항상 전쟁 관련된 부분의 끝은 평화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GS이든 한국석유든 흥구석유든 중앙에너비스든 고가권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2월 달에는 테마 주식들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단기간에 그 종목들이 2배씩 올라갔죠. 자, 이제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 테마주를 볼 게 아니라 실적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의 때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GS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GS는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관련된 종목들, 테마 종목들은 시장에서 힘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테마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석유 테마는 놓아주고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망주가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에 주목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국제유가 100달러가 넘어간 상황이죠. 유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170달러까지 갈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양한 거시경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자, 물가 상승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인 태양광 기업 OC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어떤 기업이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폴리실리콘, 태양광에 들어가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국제유가랑 무슨 관계가 있냐? 폴리실리콘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죠. 최근에 금 가격도 올랐죠. 은 가격도 올랐죠. 아연 가격도 올랐죠. 구리 가격도 올랐죠. 그 모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고 있습니까? 유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까지 폴리실리콘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현재 폴리실리콘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매우 멉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왜 빠졌냐? 네, 작년에 빠진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키로당 36달러 이상을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실리콘 가격 매주 수요일 날 PV인사이트에서 발표가 됐는데 40달러, 50달러를 곧 있으면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OCI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2%, 3% 소인배 주식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이런 명품 주식들에 비중 베팅 하셔서 200%, 300%씩 수익 얻어가시고 계좌를 역전시키는 계좌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의 기초 소재죠. 폴리실리콘도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 그에 따라서 수익 마진이 기대되는 OCI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방송 직후에 바로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 예정이세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의 때가 왔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국채금리 상황들, 통화량에 대한 상황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푼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죠. 1000억, 2000억, 조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네, 당연히 큰 종목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가서 올라갔을 때 사면 또 늦습니다. GS가 100% 올라갈 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꼭 그런 것들이 커 보이죠? 2,000원, 3,000원 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GSE 2,000원, 3,000원이었던 가격이
9,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명품 주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방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알아가시면 좋겠고, 특히나 또 노란톡에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 안 하신 분들 모두 다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임광빈 위원의 얼굴 오른쪽에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임광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열고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링크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거 클릭하고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인베스터 임광빈 어드바이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계속해서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수익을 안겨주고 맥점을 공략하는 분이시죠. 황맥기 좋은 정보라는 글씨를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참여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 이용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셔도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저희 방송 직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특집 올해 첫 큰 기회 황금줄을 잡을 수 있는 비법 공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처음 봬요. 예, 그러게요. 저희 방송상으로도 주중에도 네. 뵙기 어려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또 새롭네요. 색다르고요. 지난번에 우리 오린조 앵커님하고는 그 특집 프로에서 한두 번 이렇게 방송한 경험이 맞아요.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처음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너무 좋네요. 제가 네. 방송으로만 거의 뵙는 분이셔서 이 연예인 뵙는 느낌도 좀 나고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일단은 우리 네. 맥점을 잘 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이제 이번 주 시장 리뷰 한번 해보고 다음 예. 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쿼드리플 유칭데이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역시 코스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한 주간 리뷰를 해보고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0.7% 조정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뭐 그래도 운 좋게 저희 전망에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도 사실은 실력이죠. 예. 그런가요? 아이, 근데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앵커님,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황미끼 코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주식하는 게 수익 내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팁을 이제 자꾸 제가 저점 이제 잡으시라 그 팁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밤방송에 나왔어도 변곡점이 될 것이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어조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그동안 낙폭이 많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하고 또 세 번째는 코스닥이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신정부에 대한 정책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주. 그래서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신정부 정책 수혜주였다.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설주, 그다음에 또 건자주주,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볼 수 있겠고, 그럼 또 다음 주는 이제 어떤 것이냐. 밤사이에 말이에요. 유럽 증시 쭉 올랐어요. 올랐는데, 또 이렇게 미국은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비교적 낙폭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흐름을 반추해 보면은 결국 그 1월 달은 결국 긴축 정책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선 반영해서 많이 내렸고 2월 달은 우크라이나 이제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쉽게 끝나지 않아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밤사이에 이제 그 푸틴이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양측이 소년이 됐잖아요. 왜 양측이가 됐냐?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 군대를 직결했다가 다시 퇴각한다. 철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또 어제는 유럽 시장이 이제 오르는 게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협상 잘 되고 있다. 우리 협상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어떻게 또 치고 나왔냐면은 이제 그 무역에서 최애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관세 은퇴할 때 메리트도 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을 철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많이 생산된 수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드카 수입 금지를 했죠. 다이몬드 수입 금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이제 조금 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처음에는 코로나가 나와서 델타로 변이되듯이 이게 조금 안 좋은 현상인데 뭘로? 바로 경제적 그런 걸로 이제 지금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미국에서 계속 속된 말로 때리는 거죠. 때리는 러시아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정치 외교 리스크에서 지금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게 본질적인 악재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냐면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그래서 제가 좀 스탠스를 불확실성이 되는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쁘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 같은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관련주 말하자면 대표적인 게 에너지 관련주, 곡물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몇백 프로 오르고 막 그렇게 늘 회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걸 잊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미 주가는 선행해서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는 뭐냐면은 여전히 낙폭 성장주라든가 조금 우리가 한 템포 앞서서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시장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악재와 우려할 요소는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뭐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관점에서 낙폭과대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종목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주신 것 같아요. 먼저 뭐 미래생명 자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3월
제가 약간 순서를 예. 왜냐면 이제 그냥 막연히 뭐 이제 뭐 불확실성이고 뭐 또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예. 그것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차트를 그다음에 통해서? 종목 우리가 이제 황맥해서 포착한 종목들 그런 순서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주가는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그랜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뉴스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미 지금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쌍바다가 형성했어요. 저는 이럴 때 바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수급면에서 봤을 때요, 만기일날 흐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보통 약세장에서는 웹도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만기일날, 그러니까 웹도독이 뭐냐면은 파생상품이 현번을 흔들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흐름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상승으로 돌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 터닝포인트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은 불확실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매크로하게 한번 주번 보실래요? 주번 보시게 되면 저는 미리 한번 이번 주를 예단하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를 예상해 보면 양상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낮게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낮게 출발하는 건 어떤 거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여기서 대쌍바닥 형성했는데 밑꼬리를 커봐야 돼요. 밑꼬리를 커버해서 양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는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코스닥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상승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성골 모양의 도지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모닝스타라는 건데 하락 구간에서 모닝스타가 나오면 상수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괜찮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것도 어떻습니까? 양선이 4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세 중심은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시세덱은 제4차 산업, 코스닥은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을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초에 좀 조정을 보면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황매기 코너로 들어가서 황매기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분께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내실 수 있다. 이제 거기에 착안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로직은 뭐냐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뭐냐? 뉴스 따라서 매매하시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 이제 시세를 보면서 추격 매수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셔도 수익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손실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좀 그런 매매를 안 하고 이제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그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 황매기가 포착한 종목들 한번 자리를 보면서 저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뭐 그 사료 관련주라서 결국 아까 곡물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그에 대한 수혜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황매기가 2번에 걸쳐서 포착이 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그 전략이 10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은 전략이 10개 있어서 거의가 대부분 눌림목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횡보한다든가 그런 그것을 잘 잡아내는 거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황매기 전략 넘버 5인데 첫 번째 포착한 게 양양음에서 포착해서 횡보하다가 상한가 보면서 한 34%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최근 게 바로 여기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음선 3개였거든요. 그러면서 20에서 지지했을 때 딱 이게 황미끼가 포착했는데 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상한가에서 또 34%까지 수익이 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보성 파워텍은 이것도 오랜 시간이 좀 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리 그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한다 해서 엄청 올랐던 종목이죠.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참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흥망성쇠가 거듭되면서 때가 되면 상승이 일어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황미끼 전략 제가 넘버 5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냐면 양양음 여기에서 도지음선 그러면서 살짝 누르더니 또 한 40% 정도나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DOU라는 게 있습니다. DOU 잘 아시죠? 예, DOU는 황미끼가 포착한 게 거의 루틴이에요. 여기서부터 상승 다음에 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양양음 황미끼 전략도 넘버 5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어제는 또 지수가 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11%나 상승하면서 뭐 한 5거래일 동안 17%나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단기로 짭짤한 그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 있는데 바로 노을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에 했거든요. 위수엽 밑꼬리 패턴에서 나오는 황미끼 전략 넘버 3예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뭐 30년 다 노하우가 들어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오전장 바로 부회가 걸리면서 한 12% 정도 좋은 수익을 낸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지트로닉스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마디마디 황미끼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낮게 사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이게 내렸을 때 음선 많이 나오면 그때 제가 우리 이제 원인지 앵커님 옆에 계십니다만 그때 전화 상담할 때 재미있는 제가 표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선이 자꾸 나오고 이평선에서 떨어지면 두더지 땅굴 판다. 이제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선이 7개 나오죠. 보통 소리 안 나가시죠. 음선에 5개, 뭐, 양선에 5개 나오고, 뭐, GS에 어떻고, 막 그럴 때, 야, 너 저거 지금 못 사면 바보 같아. 나가면서 그때 대부분 많이 추격 매수를 하시거든요. 황미끼는 그와 반대편을 쓰죠. 그래서 음선 7개 때문에 강세트도 VI에서 13% 나왔고, 또 여기서 또 음선이 5개 나와서 강세형에서 포착됐는데, 또 상한가 뽑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상한가 되면 음선, 그 다음에서 한 뭐, 이틀 동안에 한 12%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완전 바닥에서 상승 흐름이 좋게 일어나는 종목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CBI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평선이 밀집했을 때 그것을 저는 이제 명하여 뭐라고 하냐면 블랙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은 거기서는 블랙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눌림에서요.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됐던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바로 그런 케이스가 이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면서 상승이 일어나서 눌림이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5일, 10일, 20일 선이 동시에 새끼를 꼬아요. 새끼를, 또아리를 틀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미끼 전략 넘버 5, 양양음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한 12%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배워볼 게 이제 HRS입니다. 사실 HRS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포착됐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제도 포착됐는데요. 이거 똑같죠? 주식 굉장히 쉽죠? 이게 뭐냐면 상승에 눌리면서 양양음, 특히 역전된 망치, 그러면서 이것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단숨에 27%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포착된 게 역시 눌리면서 5일선 아래에 양음양 패턴, 이게 120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7% 정도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코스닥 나쁘지도 않았지만 황미끼 같은 경우는 3, 40% 수익난 종목도 있고 뭐 적게는 7%에서 한 12% 정도까지 수익난 종목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박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30년 노하우가 담겨있는 맥점 포착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 좋은정보 나종식 위원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년 노하우면 예, 제 나이보다 더 되네요. 저는 20대에서 나이가 멈춰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 그 조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네. 아이고, 예, 네. 농담입니다. 네, 예. 예. 아, 재밌어요, 방송하니까. 예. 예, 그 30년 동안 네. 얼마나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노하우가 이 전략에 묻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대박주 코너에서는 시세를 한 50% 이상 수익을 내야만 소개가 가능한데 꽤 많은 종목의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이제 네, 인생 논할 기회가 앵커님께서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 제가 주식을 해서 깡통을 잡았어요. 그 고통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 저점 포착 전략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빠져있는데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 맥점을 잡는 예, 노하우를 그건 가지고 어떤 계세요. 메리트가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종 매매를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점 잡기 때문에 단방에 시세가 끝나지 않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저점 맥점을 좀 잘 잡으시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30년 노하우를 여기에 녹여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쉽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하고 아는 만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릴게요. 그럼 또 실질적으로 그런 따른 모습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심층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그 많이 회자가 됐던 GS입니다. 자, GSE 같은 거 어떻게 여기서 참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예. GSE를 제가 처음부터 하는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포착한 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앵커님 계신 여기인데 여기요? 여기예요. 오, 예. 이게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선을 뽑아요. 뽑고 빨간 그다음에 선. 음선 3개. 음선 3개 때문에 소리 잘 안 나가시죠? 예, 급등 한번 하고 예. 이걸 되돌려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묘한 예. 게 있어요. 거래량이 급감이 되면서 이게 소위 매집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이 예, 안 예. 팔았군요, 떨어질 때. 네, 때릴 때. 근데 뭐냐면 세력들은요. 네. 절대 이렇게 한번 세력이라고 해서 뭐 작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들을 다 기분 좋게 먹여주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르면 항상 TV라든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 뭐가 몇 프로 상승 많이 방송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좋다는 인식이 들거든요. 그러면 절대 여기서 시세 주지 않죠? 눌림목 매수라는 게 바로 여기예요. 아까 제가 이평선 밀집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게 블랙홀 골드 그랬었는데 음선을 주면서 거래가 감소시켜요. 예. 이때부터 상한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공략을 해서 멋지게 잡아서 이때부터 단숨에 1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시세를 뽑으면 예. 아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을 보지 말자. 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났을까? 필연적으로 주가라는 항상 뭐냐면 뉴턴의 제1 법칙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면 계속 상승하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상승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회귀의 본능이 나와요. 그것을 이격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많이 뽑은 종목들은 필연적으로 이격조정이 와요.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습이 지금 에너지 관련주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확률있게 포착한 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유가 상승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것은 꼭 참 절묘하게 선 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도 또 한 번 맥점 포착이 됐고 또 한 번 이때도 양선 다음에 음선 3개에서 저점 맥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단숨에 봐도 175%, 맨 저점에서부터는 323%나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맥점 포착은 가장 저점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저점 맥점 전략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셀바스 A가 있는데 셀바스 A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수익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장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시려면 그런 종목들을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점 매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방금 슈팅이 나왔죠? 이게 셀바스 AI는 인공지능에서 음성 그 합성 기술에서 국내 1위고 실질적으로 캐시화가 돼요.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사업까지 진출해서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주의의 어떤 그 메인에 있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황맥계 이것도 역시 이때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올랐을 때 눌림에서 매수해서 이때도 단기 또 한 번, 이때도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점 대비 한 90%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맥점 잘 포착한 게 뭐냐면은,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보시게 되면 조금 약간 좀 지저분한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맥점 매매라는 거예요. 지금장에서는요, 우리가 팬데믹 때 2020년 3월 달부터 수백 %한 종목들이 많죠. 지금은요, 장이 좋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도 바로 그 탄력이 둔화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뭐냐? 지금은 소위 말해서 방매이 작게 잡고 스타카토로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종목이 이런 건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양선 두 개 다음에 도지 음선이죠. 이것도 역시 맥점 포착이 잘 된 거죠. 그러면서 VI 발동 걸면서 24%, 또 이때도 기가 막히게 이제 음선 세 개 다음에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음에서 또 25% 상승이 났고, 자,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저점에서 좋은 수익이 났다. 최근에 저점 맥점 전략은 바로 여기죠. 보세요. 도지 같은 거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VI 발동이 걸리면서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도 가만히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상승 다음에 역전된 망치 다음에 그 다음에 도지죠. 이것은 황맥계 전략 넘버1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계단식 상승파. 이것이 참 잡기 힘든 그런 패턴인데 뭐냐면은 상승 다음에 음선 3개. 특히나 역망치를 노려라. 역전된 망치 음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손에 안 나갈 때 그다음부터 상한가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122%. 뭐 에브리봇 다 아시잖아요. 로봇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고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역시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양양음 도지 이런 것도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 조건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캔들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이평선이라든가 이동평균선, 거래량, 보조지표, 캔들의 모양, 이수염, 아랫꼬리 그런 어떤 그 높이, 높낮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또 좋은 이렇게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음선이 몇 개냐면 7개가 나와요. 음선이 7개 나오죠. 이때 손이 안 나가죠. 근데 이때부터 황맥계 죄송합니다. 저점 맥점이 이게 딱 포착이 되니까 좋은 수익이 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음양.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는 잡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1조 5천억짜리 라이센스하고 재료가 나왔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계단식 상승파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포착된 시점을 훼손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67%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동제약, 바이오에서 이 바이오에서 일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캔들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뭐 양양음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좋은 그냥 수익이 났고 140%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도지를 노리시라. 눌림에서. 도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윗수염 밑구를 달면서 그 캔들 몸통이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상상한 다음에 특히 이제 조정에서 도지가 나오면 힘의 기능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좀 고통스러워서 80분 다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서로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매수할 사람도 보다가 그러면 힘의 균이 이러면 그때부터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코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 모닝스타를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자, 상승다음 역시 또 눌림이었죠. 이평선 지지를 받죠. 양음 캔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음양, 5일선 아래죠.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5일선 위에 쭉 뻗는 매매, 뭐 적산병, 장대, 양봉, 돌파형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을 추정 매수하시다 보면 좀 뭐 운 좋으면 상승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많이 내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러다 보니까 단기 한 37%나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역전된 망치 다음에 좋은 수익을 냈다. 뭐 그런 예가 되겠네요. 맨 저점에서 잡았을 때보다는 한 260% 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모아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왜 좀 의미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1월 3일 날 금년 들어서 1월 3일 날 장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우리 이따 무방 오시게 되면 뭐 좋은 종목도 제가 힌트도 드리고 그럴게요. 그러면서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짝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양선이 나왔어요. 양선이 나오면서 급히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역전된 방치에 음선이 나왔어요. 양양음이에요. 이거 뭐였죠? 제가 이제 그 장 끝나면 놀면 뭐하니에서 늘 말씀드리는 황미끼 전략 넘버5예요. 제가 자꾸 넘버5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에서 뭐 100% 상승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가만 보면은 황미끼 전략 넘버5가 나오면 전략 넘버5입니다. 맥점 전략. 그렇게 나오게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한 90% 이상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선이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는 어디서 좋아하느냐? 여기서 상한가하고 이거 뭐 연상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잡아서 이게 그냥 당일날 1월 3일 날 27% 상승했고 음선 3개라면 떠오면 놀라서 79% 아마 1월 달 그 한 중순까지 가장 좋은 수익을 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따 제가 또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석유입니다. 아까 GSE 제일 저점에서 포착한 거 여러분 다 목도하셨죠. 그 다음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유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아서 옛날부터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황맥기가 이것도 똑같아요. 양에서 포착해가지고 양양도 마찬가지고 이때부터 사실 재미는 없었죠. 근데 황맥기는 보통 5일 내에 승부가 나기는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부터 크게 내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고통의 기간을 줍니다. 이거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번 기어이 슈팅이 나오죠.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좀 이제 선미가 급하신 개인 투자분들 매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양음양 캔들에서 여기서 포착이 돼서 126%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석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E 패밀리 SC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선을 좀 잘 잡자. 내용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 음선도 똑같이 7개 이상 나와요. 7개. 이럴 때 뭐냐면 7개 이상이 나오면서 거래량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른 수건을 막 마른 행주로 쥐어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음선이 계속 나오면서 거량이 감소하고 감소한다는 것은 바닥을 친다는 건 뭐예요? 팔을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역시 이제 주가 서서히 이거 확인되는 거죠. 팔을 사람 다 팔았다. 소위 말해서 메이저들 주포들은 그러면서 이때부터 55%나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기업 내용을 일일이 설명 안 드려요.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그때 무방위 때 오시면 이런 것들이 왜 상승하는지 스토리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이제 기술적 맥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에너지 관련주에서 또 한번 저점, 맥점을 잘 포착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가만히 보세요. 똑같습니다. 상승 다음에 몇 개예요? 음봉 7개 때 이평선 지지를 받죠.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예?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매수해서 이때 단기 한 53%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포착에서 142%. 그러면 역시 저점, 맥점 전략이 주요했다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검증 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너비스 다음에 또 이제 네오크레마예요.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이 일어나다가 좀 눌림에서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훼손되지 않고 여기서 황매기가 양양음, 전략 넘버 5군요. 전혀좀 훼손하지 않고 한 51%나 그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또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대성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시장에 나왔을 때는 늦는 거죠. 여기서 제가 2주 전부터 딱 2주 됐어요, 여러분들. 대선도 있고 이때부터 이제 그만 좀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냐? 뭘 움직였죠? 관세의 법칙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회귀의 분노로 이평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이제 좀 자리가 괜찮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매수해봤는데 이것을 좀 손해를 봤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이때 잡으시면 더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황매께서 보세요. 여기서 양 패턴 포착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수익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163%나 아마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서 3인방이 잘 아시겠지만 GSA,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한국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한국수는 제가 이 시간에 지난번 소개시켜드려서 좋은 수익도 내드렸고 그런데 역시 3인방은 저점, 맥점 포착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업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음선을 노려라. 이게 바로 역전된 망치예요. 음봉 3개 되면 역전된 망치죠. 누브는 뭐냐면 대신 밸런스 스펙 제7호 거기에서 이거 누보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위에 상장한 거예요. 위에 상장했으면은 어쨌든 그동안 좀 안 좋은 회사라도 새롭게 이제 전열 재정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 정말 최저점에서 2연속 상한가에서 81%나 상승이 됐다. 자, AS 해드리면 우진입니다. 우진은 역시 또 한번 잡아서 멋지게 가고 있고요. 이것도 51% 정도 상승 나왔는데 눌림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석유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에 들 종목이 어떤 거냐? 동화 엘텍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메타버스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플랫폼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이 있는데 보여야 되는데 장비에서 저평가된 종목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종목들 보니까 다 같은 패턴이에요. 일명 전문 용어로 휩소라고 하는데 급락을 하면서 팔 사람들 팔게 두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온 패턴. 딱 그 휩소 구간에 거의 맥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무료 방송 공개를 통해서 이런 전략들 대방출하실 거라고요. 그거 하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우리 3월달 저는 이제 상당히 장이 이제 좋게 보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종목주가 계속되니까. 그럼 아까 보십시오. 이제 아까부터 누브 같은 패턴. 그 다음에 또 3월달 좀 크게 갈 종목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정부 정책주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설주, 원자주 다 올랐죠. 맞아요. 그거 말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대바닥이 있으면서 반터브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그거 기대해 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 로봇, AI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아직 주목받지 않은 숨은 보석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예쁜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황맥기 좋은 정보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상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과 머니왕 함께했고요. 1일 앵커였습니다. 원인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